안녕하십니까, 이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뷰 27번째 시간이죠. 필라델피아 빌리스 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을 했지만은 필라델피아의 기준에 도달했다고 하기에는 아쉬웠던 시즌이었죠. 2022 시즌에 월드시리즈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바라보면서 질주를 했는데 아쉽게 애리조나에게 패하면서 챔피언십에서 탈락을 했어요. 네. 오프 시즌 행보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에런 놀라가 FA 자격을 획득을 했는데 곧바로 팀과 또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가장 큰 계약이었었고 그 다음에는 좀 자잘한 영입들이 있었어요. 스펜 텀블이라든지 콜비 알라드라든지. 그런데 역시 잭 윌러를 또 연장 계약으로 묶어둔 게 필라델피아의 가장 큰 행보였습니다. 트레이드를 통해서 마이클 루커를 데려왔고 마이너 계약을 통해서 오스틴 브라이스 그리고 데이빗 뷰캐넌, 데이빗 다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크랙 킴브로라고는 당연히 이제 결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로렌젠과 호스킨스를 떠나보냈던 게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결정이었었고요.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카일 슈아버, 2번에 트레이 터너, 3번 브라이스 하퍼, JT 리얼무토, 브라이슨 스탓, 알렉 봄, 닉 카스테야노스, 브랜든 마시, 요한 로하스가 라인업을 이루게 됩니다. 1선발은 잭 윌러입니다. 오스틴 놀러가 2선발로 잡혀있고요. 레인저 수아레스와 크리스토퍼 산체스 그리고 스펜스 텀블이 5선발을 채우게 되는데 타이먼 워커가 어깨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일단 워커가 돌아오게 되면 선발진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펜진 알아보면 호세 알바라도, 제프 호프먼, 세란토니 도밍게스, 그레고리 소토 이 구위가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마무리는 딱히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로압 톰슨 감독이 얘기를 했고요. 좌완 불펜으로 메스트람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관전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애틀랜타를 넘어랍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내셔널리그 동부에서 애틀랜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해 근데 애틀랜타 상대로 5승 8패로 열세였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2022년에도 8승 11패, 또 2021년에도 열세였더라고요. 2019년에 10승 9패가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우위를 점했던 시즌이었었는데 필라델피아 로톤슨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월드 시리즈 진출이 현실적인 목표가 됐다. 우리는 더 이상 시야에 가려진 팀이 아니다. 그러면 정규 시즌에서도 지구 우승을 노려야 한다. 이제 이 말을 강조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애틀랜타를 상대로도 속 시원하게 한번 이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요. 필라델피아가 애틀랜타 상대로 압도적으로 이제 우위를 점했던 시즌이 2008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4승 4패로 애틀랜타를 물리치고 월드 시리즈에 올라가서 이제 우승을 또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그 어게인 2008을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애틀랜타를 넘어라 한번 써봤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지난 시즌 90승을 거뒀는데 90승이면 뭐 다른 지구 가서 충분히 지구 1위 할 수 있는 성적이었겠지만 애틀랜타가 104승 거두면서 2위와 무려 14경기 차가 났거든요. 진짜 비아냥거린다.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하면 얘 반응이 너무 뻔해가지고 필라델피아도 포스트 시즌에서 너무 처음부터 힘 빼지 않고 가려면은 디비전 시리즈로 직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애틀랜타를 당연히 넘어야 되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애틀랜타를 넘어야지만이 또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하지 않겠습니까? 애틀랜타가 필리스 넘어야지. 물론 그렇긴 한데 아니, 두 팀 다 바뀐 소리를 하고 있어. 두 팀 다 서로를 넘어야죠. 네. 네. 지구승 마지막이 2011년이거든요. 필라델피아가 애틀랜타를 넘어서 지구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를 뽑아왔고요. 앞서 뭐 이창석 기자가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뭐 더 이상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고요. 저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마무리 급구입니다. 사실 필라델피아 타선은 올해 당장 우승해도 놀라울 게 없는 수준이고요. 가을에 갔을 때 굉장히 잘해줄 수 있는 원투펀치가 있고 그리고 뭐 3, 4, 3발급도 충분히 갖춰진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고민인 불펜이에요. 필라델피아도 약간 좀 고질병처럼 불펜 문제가 굳어지고 있잖아요. 팀브럴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해 또 증명이 됐고 그리고 현재 불펜 마무리가 딱히 없습니다. 알바라도를 마무리로 뭐 쓴다 이제 하지만은 임시방편이잖아요. 또 알바라도는 9인당 볼넷수가 통산 5.1개가 넘을 만큼 제구가 안정된 투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불안정한 불펜진에 불안정한 제구를 가지고 있는 마무리를 쓴다는 거는 이건 자폭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정도로 현재 마무리 문제가 딜레마에 휩싸여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마무리를 딱히 내세울 내부적인 후보도 없습니다. 제프 호프먼이나 뭐 도밍게스라든지 심지어 뭐 커커링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커커링은 지난해 데뷔해서 메이저리그에서 몇 경기 안 던졌어요. 맞아요. 이런 선수까지 마무리 후보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게 필라델피아 불펜의 현실인데요. 과연 올해는 필라델피아가 불펜 때문에 망치는 일이 적어야만이 애틀랜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발굴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한번 작성해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선발 투수 얘기예요. 네. 선발진 불균형 해소인데요. 필라델피아가 잭 윌러, 에런 놀라를 연장 계약으로 잡으면서 원투펀치는 확실하게 구축을 해놨습니다. 지난 시즌에 필라델피아의 선발진의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가 17.7인데 그 중에 윌러와 놀라가 9.8을
8을 기록을 했어요. 디벡스예요, 디벡스? 맞습니다. 디벡스보다 좀 조금 낫지만. 더 나은 정도인데 올 시즌에 타이완 워커가 부상자 명단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레인저 수아레스, 크리스토퍼 산체스 그리고 스펜서 텀블이 3, 4, 5선발을 이루게 되는데 이 세 선수 모두 좀 불안 요소가 많은 선수들이에요. 레인저 수아레스는 이번 시범 경기에서 실점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기대감을 높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규정 이닝을 던져본 적이 그치. 없는 투수고 경기별로 좀 기복이 심한 투수고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산체스 역시도 메이저리그에서의 선발 경험이 많이 부족한 선수입니다. 스펜서 텀블 같은 경우도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고 들어오긴 했지만 2019년 이후에 100이닝을 던진 시즌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부상 공백이 길었죠. 과연 이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에서 끝까지 뛸 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하고 물론 그 선수가 끝까지 뛰는 거는 필라델피아에게 좋은 일은 아닐 수 있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원투펀치와 3, 4, 5선발의 간극을 줄여야지만이 정규 시즌에서 좀 더 꾸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저는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요한 로하스의 활용법입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의 포지션은 다 주인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공격에 중점을 둔 그런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중견수는 수비에 더 집중하는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 로하스인데요. 로하스가 작년에 데뷔했잖아요. 수비 감각이 진짜 뛰어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맞습니다. 작년에 59경기 뛰었는데 중견 수비 이닝이 392이닝밖에 안 돼요. 그런데 디펜시브 런세이브가 플러스 15입니다. OAA가 플러스 6이고요. 작년에 중견수 디펜시브 런세이브 1위가 콜로라도의 브렌트 도일입니다. 도일이 이제 1000이닝 넘게 뛰고 DRS가 플러스 19였어요. 그러면 로하스의 중견 수비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좀 알 수 있잖아요. 문제는 이 선수 타율이에요. 지난해 타율이 3할 때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이 타율을 그대로 믿는 시선이 없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푸킹캠프에서 53타수 9안타 타율 1할 7푼이었고 작년 포스트 시즌에서도 이 선수가 타율이 9푼 3리였습니다. 그만큼 필라델피아가 이 선수의 방망이를 제외를 하더라도 수비와 도루 능력 때문에 이제 이 선수를 끌고 간다는 건데 이 선택이 과연 필라델피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코너웨어 수들이 수비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견수는 수비 좋은 선수를 써야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닭공을 마지막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는데 빼놓을 수 없지. 네, 최근 몇 년 동안 이창석 기자가 필라델피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얘기했던 게 닭공이거든요. 네. 지난 시즌 팀 DRS가 마이너스 30, 메이저리그 27위였고요. OAA가 마이너스 7, 메이저리그 19위였습니다. 내야의 알렉봄, 트레이 터너, 외야의 카일 슈아버, 닉 카스테야노스 모두 수비의 지뢰밭 같은 선수들이고요. 주전 선수들이 모두 수비보다는 공격에 특화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공격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제 팀이에요. 트레이 터너가 지난 시즌에 필라델피아 첫 시즌이었는데 첫 108경기에서는 2할 3푼 6리를 기록을 했거든요. 하지만 기립박수 받고 난 그쵸, 이후에 3할이 넘는 타율 기록했고 홈런도 무려 16개나 때려냈어요. 그리고 하퍼도 지난 시즌에 토미존 수술에서 160일 만에 복귀를 했는데 시즌 초반에는 토미존 수술의 영향이어서 그런지 장타력이 많이 나오질 못했거든요. 하지만 올 시즌에는 이제 건강하게 또 풀타임 1루수로 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격력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리얼무토가 지난 시즌 커리어 로우 시즌을 보냈는데 이번 오프 시즌 동안에 팀 퍼실리티에서 기술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타격폼 조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레그킥 폭도 좀 줄이고 이제 손의 위치도 조정을 하면서 몸쪽 공의 대응을 좀 높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베테랑 선수들이 다시 한번 원래의 폼을 되찾고 알렉본, 브라이슨 스탓이 또 매년 타격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선수들이 올해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필라델피아가 공격력이 뭐 리그 최상위권에 위치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공격으로 일랜다 한번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어요. 필리스는 내셔널리그의 텍사스가 돼야 돼요. 텍사스도 사실 마운드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지만은 이제 공격적에서 마운드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모습으로 승리를 많이 쟁취를 했잖아요. 필리스도 이제 그런 행보를 보여야만이 좀 우승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주목해야 될 선수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에런 놀라입니다. 작년 11월에 7년 1억 7,200만 달러 계약을 했죠. 에런 놀라의 커리어를 고려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계약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지난해 공교롭게도 고전하면서 좀 몸값이 떨어진 케이스입니다. 포싱 부속이나 주무기 너클 커브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은 에런 놀라가 밝히기로는 작년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피치 클락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좀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잭 윌러와 합이 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저는 필라델피아가 정규 시즌 넘어서
포스트 시즌 가더라도 이제 이 원투펀치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에런 놀라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목할 선수는 브라이스 하퍼입니다. 하퍼가 올 시즌 풀타임 1루수로 출전을 하게 되는데 지난 시즌 1루수로 출전한 36경기에서 DRS가 플러스 1, OA가 플러스 3이었어요. 사실 1루수를 거의 이제 커리어 내내 보지 않았던 선수가 1루에 가서 이 정도씩 초반에 기록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 하퍼도 천재야. 게다가 외야보다는 1루 쪽에서 좀 더 공격 쪽에 힘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하퍼의 올 시즌 공격력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지난 시즌에 토미존 수술에서 복귀해서 첫 73경기 홈런 5개 쳤거든요. 근데 마지막 53경기에서 홈런을 16개를 쳤습니다. 8월 이후에 조정 득점 생산력이 179, 메이저리그 5위를 기록을 하면서 토미존 수술 여파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올 시즌에도 가장 강력한 MVP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애틀랜타를 꺾으려면 역시나 하퍼가 리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모습을 기대를 하면서 주목을 해봤습니다. 전력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줘야 애틀랜타를 넘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분위기잖아요. 어떤 걸 기세를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리더가 하퍼이기 때문에 저도 하퍼 주목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최고 시나리오 되는 거 아닙니까? 애틀랜타보다 위에 있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희영의 분노입니다. 아, 차마 그걸 쓰지는 못하네. 제가 열받는 상황이 시즌 막판에 나오면은 그냥 그거를 쓰지는 못하고 일단은 그냥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저 최악의 시나리오는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서 시즌이 마무리된답니다. 이 마무리 문제가 필라델피아에게는 이제 원초적인 그런 고민인데 그 고민을 해결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희영의 한호입니다. 자기애가 되게 강하시네요. 제가 애틀랜타 팬인 거 뭐 다 알고 계시니까. 필라델피아 프리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필라델피아의 올 시즌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뵐게요. 안녕.